자이언츠 팬 여러분, 11월 5일 KBO가 2026 시즌 FA 자격 선수 30명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소문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가 FA 시장에 뛰어든다. 박찬호를 노린다. 강백호를 데려온다. 아니다. 올해는 손 놓는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대체 어떤 게 진실일까요? 오늘은 이 혼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부 25억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2년간 롯데 자이언츠가 FA 시장에서 쓴 돈입니다. 2023년 박승5년 90억 원, 유강남 4년 80억 원, 노진혁 4년 50억 원, 한현희 3빌년 40억 원, 2024년 김원중 4년 54억 원, 구승민 2프라 2년 21억 원, 총 350억 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돈이 아깝지 않다고 평가할 만한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50억 원을 썼지만 롯데는 2015 시즌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실패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7위 5개. 2025 시즌 롯데의 홈런 개수입니다. 10개 구단 중 꼴찌입니다. 1위 삼성의 61개.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롯데 자이언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찬호입니다. S급도 아닌데 왜 4년 70억 원이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롯데, KK가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동현입니다. 21살, 185cm 100궤거의 좌타자. 포울리그에서 타율 0.400, 6홈런을 기록한 이 시인인이 롯데의 장타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손호영입니다. 1년 만에 18홈런에서 4홈런으로 추락한 그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외야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동희입니다. 12월 전역하는 이대호의 후계자. 퓨처스리그에서 27홈런을 친 그가 돌아오면 롯데는 어떻게 바뀔까요? 다섯 번째는 선택입니다. 3억 50억 원을 헛돈으로 쓴 롯데. 과연 올해 FA 시장에 뛰어들까요? 아니면 손을 놓을까요?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될 겁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과연 2026 시즌에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70억 원 유격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찬호사, 그는 S급이 아닙니다. 올해 타율 0.287, 5홈런, 42타점. 화려한 성적은 아닙니다. MVP 후보에 오른 적도 없고 올스타 최다 득표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FA 시장에서 그의 가치는 4년 70억 원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KBO 리그에서 수비가 안정되고 140경기 이상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유격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공격이 평균 수준이라도 유격수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 것만으로 팀 전체 수비 구조가 안정됩니다. 투수 운용, 내야 포메이션, 경기 흐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박찬호는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선수는 아니지만 뺄 수 없는 선수입니다. 실책이 적고 송구가 안정적이며 주루 판단이 좋습니다. 경기 리듬을 해치는 실수가 거의 없고 체력 문제로 기복이 크게 흔들리는 타입도 아닙니다. FA에서 구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계약 후 급격한 하락 위험입니다. 박찬호는 그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값은 오릅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이번 FA에서 유격수를 외부 영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팀들은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트레이드 자원도 부족하고 내부 유망주가 즉시 전력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국 박찬호 한 명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유일한 안정 유격수입니다. 경쟁이 발생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계약 규모는 복수 구단 경쟁 시 4년 70억 원도 충분히 형성 가능합니다. 공격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팀은 최소 실점을 보장하는 유격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박찬호의 시장 평가는 과장이라기보다 구조적으로 형성된 합리적 가격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박찬호를 노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는 2005 시즌 팀 전체 유격수 류알이 리그 8위에 머물렀습니다. 시즌 초반 트레이드로 데려온 전민재를 쏠쏠하게 활용했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롯데로서는 수비에서 검증된 유격수인 박찬호를 영입해 내년 시즌 돌아오는 한동희와 함께 내야진 안정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 시즌은 김태형 감독 계약의 마지막 해입니다. 뒤늦은 취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KT 위즈입니다. KT는 내부 FA인 강백호를 잡아야 하는데 박찬호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옵니다. 강백호를 못 잡으면 박찬호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심우준이 한화 이글스로 떠나면서 중앙 내야가 약해졌습니다. KT는 유격수 보강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원소속팀인 KIA 타이거즈입니다. 하지만 KIA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 FA가 무려 6명입니다. 박찬호, 최형우, 양현종, 조상우, 이준영, 한승택 모든 선수를 잔류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KIA 잔류 협상 1순위는 당연히 박찬호지만 외부 경쟁이 치열하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롯데는 FA 시장을 제대로 누빌 준비를 마쳤다는 얘기가 많다. KIA는 내부 FA 방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외부 FA 시장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입니다. 최근 수년간 한화가 제대로 FA 시장을 누비면 당해내는 팀은 없었습니다. 한화가 뛰어들면 박찬호의 몸값은 70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 팬으로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박찬호에게 70억 원을 줘야 할까요? 타율 0.287, 5홈런 42타점. 이 선수에게 70억 원 과연 합리적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유격수 시장에서 박찬호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의 2025 시즌 홈런 개수를 아십니까? 74개, 10개 구단 중 꼴찌입니다. 1위 삼성의 161개,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최근 3년 2023, 2025 연속팀 홈런 부문 5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2025 정규 시즌 팀 내 최다 홈런은 빅터 레이에스의 13개였습니다. 장타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 그런데 지금 한 신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동현. 21살, 180cm 기픽키롤의 좌타자입니다. 김동현은 지난 1일 폐막한 울산 KBO 폴 리그에서 총 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450타수 20안타, 6홈런, 23타점, 출루율 0.46점, 장타율 0.86, OPS 1.320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OPS 1.320이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소속팀 롯데는 결승전에서 NC 다이노스에 1-12로 패하며 준우승했지만 김동현은 우수타자상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재물포고 부산과학기술대 출신 김동현은 지난해 9월 열린 2025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 전체 54순위에 롯데 지명을 받았습니다. 6라운드 54순위. 드래프트 순위만 보면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4년 KOSF 대학야구 U리그에서 타율 0.422, 장타율 0.44를 기록하며 콘택트와 파워 모두 증명했습니다. 빼어난 신체 조건, 키 185cm, 체중 100kg, 그리고 왼손 타자라는 점도 기대 요소였습니다. 김동현은 2025 시즌 1군 무대에서는 1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퓨처스리그에서는 제15경기에서 타율 0.39, 259타수 79안타, 11홈런, 67타점, 장타율 0.50을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동현은 지난 7월 출전한 퓨처스리그 올스타전에 가르시아라고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가르시아를 기억하십니까? 과거 롯데에서 3시즌 2008-2000 동안 뛰며 홈런 85개를 때려낸 롯데 대표 외국인 선수입니다. 김동현은 이전부터 상체가 두꺼운 가르시아의 체형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85.2천 데미케로크리어의 육중한 체격, 가르시아의 DNA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김동현의 타격 자세입니다. 정작 김동현의 타격 자세는 이동발, 오른발을 포수 방향으로 옮겨 지면을 찍은 뒤 다시 앞으로 내디디며 타격하는 박병호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박병호를 기억하십니까? 홈런 타이틀 6번을 차지한 한국 프로야구 대표 거포입니다. 타격 방향은 다르지만 체형, 스윙에서 느껴지는 기운도 비슷합니다. 가르시아의 체격, 플라웃 박병호의 타격 폼, 이게 바로 김동현입니다. 김동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 폴 리그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진 않겠다. 다양한 투수들의 공을 경험하며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수비와 주루 기본기를 몸에 익히는 시간이었다. 겸손한 말투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강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내년에 1군에서 출전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겠다는 마음이 크다. 1군에서 꼭 필요한 선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85cm 제 KK 키리롤의 좌타자가 사직 야구장에서 가르시아처럼 박병호처럼 홈런을 쏘아올리는 모습을. 롯데는 장타력 보강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김동현은 장차 20홈런 이상 칠 것으로 기대받는 신인입니다. FA 시장에서 70억 원을 주고 강백호를 데려올까요? 아니면 21살 김동현을 키울까요?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50억 원을 헛돈으로 쓴 롯데에게 과연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추락의 이야기입니다. 복덩이로 불리던 남자가 단 한 시즌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호영, 롯데 자이언츠의 올 시즌은 마치 암흑 같은 동굴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컨택도, 장타력도 모두 잃어버린 한 해였습니다. 재능만큼은 늘 인정받는 선수였지만 LG 트윈스에선 번번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난해 롯데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되면서 대반전을 경험했습니다. 타율 0.18, 18홈런, 78타점, OPS 0.89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규정 타석엔 살짝 못 미쳤지만 팀 내 최다 홈런을 기록하며 홈런 기근 롯데의 거포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시즌 내내 좋지 못했습니다. 5월 24일 한화전 5타수, 5안타 2타점. 같은 날도 있었지만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즌 타율 0.55, 4홈런, 41타점, OPS 0.636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18홈런에서 4홈런으로 이게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부 기록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올 시즌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0.18 출전하는 게 팀의 손해인 선수로 변모했습니다. WRC 조정 득점 창출력도 71.3에 불과했습니다. 규정 타석의 70% 이상 소화한 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키움, 김건희, NC 최원준, SSG 정준재 등과 함께 리그 최악의 타자로 손꼽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치는 타자였는데 자신감을 잃자 선구안도 컨택도 무너졌습니다. 원래 수비보단 공격으로 어필하는 선수였던 만큼 수비의 흔들림은 더욱 심했습니다. 특히 송구에서 심각한 약점을 보였습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고민 끝에 손호영을 2루로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송구나 발놀림 면에서 3루보다는 2루에 맞는 선수라는 게 LG 시절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롯데의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2루수 고승민조차 빈자리를 메우느라 1루, 좌익수, 우익수를 떠돌고 있습니다. 박찬형, 한태양 등 올해 두각을 드러낸 내야 유망주들도 대부분 주 포지션이 2루였습니다. 결국 시즌 막판에는 베테랑 김민성이 3루를 맡아야 했습니다. 동반 부진했던 나승엽은 아직 어린 반면 1994년생인 손호영은 30을 넘긴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선수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올 겨울 퓨처스 무대를 초토화시킨 한동희가 국군체육부대 상무에서 복귀합니다. 여러분 한동희를 기억하십니까? 이대호의 후계자로 불리며 2023년까지 주전 3루수를 맡았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홈런 27개를 쳤습니다. 손호영 입장에선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장타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내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KBO 가을리그, 교육리그를 뛸 나이는 아니지만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손호영은 가을리그 행을 자처해야 됐습니다. 롯데는 손호영을 중견수와 좌익수로 기용하며 테스트를 펼쳤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긴 하지만 순발력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손호영은 말했습니다. 외야수로 나서며 멀티 포지션을 하게 되면 한 경기라도 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폴 리그를 집중해서 치렀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31살의 베테랑이 한 경기라도 더 나가기 위해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외야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내외야를 겸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호영의 인생을 건 도전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18홈런에서 4홈런으로 추락한 남자. 그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댓글로 손호영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12월, 한 남자가 돌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동희, 이대호의 후계자로 불리는 남자입니다. 11월 5일, 서울 고척돔에서 진행된 야구 국가대표팀 훈련. 2026년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나설 한국 대표팀의 3루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문보경, LG 트윈스, 노시환, 한화 이글스, 송성문, 키움 히어로즈, 김영웅,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포스트 2대호로 꼽히는 한동희 상무까지 핫코너 경쟁을 펼칩니다. 여기에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2024 시즌 MVP 김도영, KIA 타이거즈까지 합류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노시환은 훈련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WBC에 도영이까지 오면 3루수들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좋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여러분, 한동희가 이런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한동희 이주용. 그는 군 복무, 상무 야구단을 마치고 4달 전역합니다. 이대호의 후계자로 불리며 2013년까지 주전 3루수를 맡았던 한동희, 그리고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홈런 27개를 치며 기량도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홈런 27개요. 퓨처스리그에서 이 정도 장타력을 보여줬다면 1군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롯데는 2025 시즌 팀 홈런 7개로 10개 구단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장타력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희가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희는 단순히 장타력만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대호의 후계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그가 이대호처럼 중심 타선을 책임질 수 있는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2023 시즌까지 주전 3루수였던 한동희. 그가 복귀하면 내야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현재 주전 3루수 손호영은 지난해 18홈런에서 올해 4홈런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외야수까지 소화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동희가 돌아오면 손호영은 3루 주전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롯데 팬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한동희 3루수, 손호영 유틸리티 플레이어, 이렇게 되면 롯데의 내야, 뎁트, 선수층가 두꺼워집니다. 부상이나 부진으로 누군가 빠져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희의 20홈런은 롯데의 장타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만약 한동희가 1군에서 20홈런만 쳐도 롯데의 팀 홈런은 95개가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73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1살 김동현이 성장해서 15홈런을 추가하면 110개가 됩니다. 만약 FA 시장에서 강백호를 영입해서 25홈런을 더하면 135개가 됩니다. 이 정도면 중위권 타선이 됩니다. 물론 이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능성은 보입니다. 한동희의 귀환.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롯데 자이언츠의 전력 구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류지현 감독은 WBC 평가전에서 현재 1루 문보경, 2루 송성문, 3루 노시환 카드가 유력하다고 했지만 한동희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만약 한동희가 WBC 대표팀에 선발된다면 그것은 곧 한동희가 리그 최상위 3루수 중 한 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12월을 기다려주세요. 이대호의 후계자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댓글로 한동희에게 기대하는 바를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롯데는 과연 FA 시장에 뛰어들까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올해 FA 시장에 뛰어들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롯데는 FA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50억 원, 지난 2년간 롯데가 FA 시장에서 쓴 돈입니다. 2023년, 박승 5년 90억 원, 유강남 4년 80억 원, 노진혁 4년 50억 원, 한현희 3볼수 1년 40억 원, 2024년, 김원중 4년 54억 원, 구승민 2+2년 21억 원. 이 중에서 돈이 아깝지 않다고 평가할 만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100% 확실한 선수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FA 시장 불참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FA 시장을 제대로 누빌 준비를 마쳤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합니다. 김태형 감독 부임 마지막 시즌인 내년에는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외부 FA 영입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새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롯데가 노리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후보는 박찬호입니다. 4년 70억 원. 비싸지만 유격수 시장에서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수비에서 검증된 유격수를 확보하고 내년 시즌 돌아오는 한동희와 함께 내야진 안정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강백호입니다. 롯데는 올해 홈런 75개로 10개 구단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프로 생활 8년 동안 홈런을 103개 참 적게 때린 강백호. 그를 영입하면 장타력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박찬호 70억 원, 강백호 100억 원. 둘 다 영입하면 170억 원입니다. 350억 원을 헛돈으로 쓴 롯데가 과연 다시 17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롯데에서 뛰다 삼성으로 간 강민호나 장성우 KT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FA 시장 불참 플러스 내부 자원 육성. 21살 김동현 육성. 폴 리그 AVG 400 6HRs. 12월 한동희 복귀 Futures 77HRs. 31살 손호영 유틸리티 플레이어 전환 총투자. 영원 리스크. 김동현과 한동희가 1군에서 통하지 않으면 끝 시나리오. 2. 박찬호 영입, 필수 내부 자원 육성,
박찬호 4년 70억 원, 유격수 안정화, 김동현 플러스 한동희, 장타력 보강, 총투자 70억 원 리스크, 박찬호가 부진하면 3부 50억 플러스 70억, 420억 원 낭비 시나리오, 강백호 영입 플러스 내부 자원, 육성 강백호 4년 100억 원, 장타력 즉시, 보강, 한동희 복귀로 내야 데프트, 강화 총투자 100억 원, 리스크, 강백호의 들쭉날쭉한 성적, 플루 유격수, 여전히 불안 시나리오, 팟, 박찬호 플러스 강백호 모두 영입, 올인, 총투자 170억 원 효과, 유격수 안정화, 플루 장타력 보강, 동시달성 리스크,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재정 파탄. 여러분,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U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격수는 당장 필요하지만 장타자는 김동현과 한동희끼로 일단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호 70억 원, 비싸지만 유격수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박찬호는 리스크가 적은 선수입니다.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동희가 20홈런, 김동현이 10홈런만 쳐도 팀 홈런은 120개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7립 4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롯데 구단이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찬호는 S급이 아니지만 4년 7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격수 시장에서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1살 김동현은 가르시아의 체격과 박병호의 타격 폼을 가진 거포 기대주입니다. 폴 리그에서 AVG인 4대 6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손호영은 1년 만에 18홈런에서 4홈런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지금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살아남기 위해 외야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2월 한동희가 전역합니다. 이대호의 후계자는 퓨처스리그에서 27홈런을 치며 롯데의 장타력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롯데는 지난 2년간 350억 원을 헛돈으로 썼습니다. 올해 FA 시장에 뛰어들지 손을 놓을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6 시즌에는 김태형 감독 계약의 마지막 해입니다. 롯데는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합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실패, 26년째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한 팀, 이 굴욕을 언제까지 이어갈 건가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시나리오 1, FA, 불참, 플러스 내부, 육성. 시나리오 2, 박찬호 영입, 플러스 내부, 육성. 시나리오 3, 강백호 영입, 플러스 내부 육성. 시나리오 4, 박찬호, 플러스 강백호, 올인. 어떤 선택이 롯데를 가을 야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A 시장의 실시간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박찬호와 강백호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50억 원을 헛돈으로 썼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선택할 겁니다.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